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자, 국고초 5부 에서 만나 뵙게 된 이현상입니다. 네, 어제 호주 출장 다녀와서 한 3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저희 국고초가 개편이 있어서 저는 이제 앞으로 10시에 이 시간에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좀 늦게 시작해 보니까 아침에 좀 여유도 좀 있고 좋네요. 네. 자, 드라이빙 토크는 또 이 시간 끝나고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 이제 국고초 저희 진행하면서 이제 미국 증시 또 미국 주식들, 그다음에 한국 증시, 한국 주식, 그다음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상담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간밤 미증시부터 한번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들은 좀 전에 우리 세호연 캐스터가 좀 정리해 주셨고, 3대 지수 모두 이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뭐 특별한 내용들이 있었을까? 특별한 내용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적들 무난하게 잘 나오고 있고, 다음 주에 발표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또 불안감도 있을 것이고, 경계감도 약간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관세, 그리고 다음 주 FOMC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PC, 그다음에 주말에 또 고용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증시는 최근에 상승세는 이어가고 있는데 상승 탄력은 조금 떨어진 것 같죠?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미국 시장 얘기는 간단하게 지수 보면서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오는 종목군들 설명드리고 한국 증시로 갈게요. 자, 첫 번째 다우존스 산업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어찌됐든 지난 4월부터 계속해서 이 상승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우뿐만이 아니라 나스닥, S&P 500 모두 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고, 당장 미국 증시가 급하게 조정장으로 가야 될 이유는 아직 딱히 보이진 않죠, 그죠? 다우 지수는 이전에 고점대가 대략 한 45,000포인트 선인데 45,000포인트를 서서히 허물려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나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나스닥 차트 보시게 되면 이미 나스닥은 지난 2만 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사실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려왔잖아요. 2만 포인트는 당연히 넘을 것이고, 장기 추세는 여전히 상승으로 가고 있고,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분위기는 2만 넘어선 다음에 대략 한 이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더라도 큰 장대 양봉이 이렇게 막 나오는 장은 아니죠. 그죠? 그러면서 잘 보시게 되면 밑꼬리도 있고 음봉도 있고 양봉도 있고 좀 어수선해 보이지만 중요한 건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미국 주식을 지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 시간 통해 설명드리고, 또 제가 2주 출장 다녀오기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또 수개월 동안, 특히 수개월 동안 미국 주식 가장 많이 이 시간 통해서 소개해드리면서 푸시해드렸던 쪽이 반도체예요.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반도체. 그래서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작년에 지수 기준으로는 한 5,900선까지 올라왔다가 작년에 좀 밋밋했고 연초에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 전쟁이 시작하면서 4월 저점을 만들었죠. 급락했죠. 그것이 기회라고 그랬죠. 예를 들면 엔비디아 $100 수준까지 내려왔던 그 지점이 정말 좋은 기회였고, 다른 반도체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지수로는 3,500에서 4,000 넘고 4,500, 5,000 넘었는데 이전 고점이 대략 한 5,900포인트거든요. 자, 이거 허물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 반도체주들은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몇 종목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가장 많이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반도체주입니다. 첫 번째 엔비디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엔비디아는 제가 이거 액면 분할하기 전에 $100, 그러니까 액면 분할 후에는 $10죠. 2023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사실 10배 이상 올랐죠. 근데 근래에 작년에 제가 무슨 얘기 들었냐면 엔비디아가 130, $140 이 정도 수준에서는 별 매력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 4월 무역 전쟁 시작하면서 이게 $100까지 떨어졌거든요. 자, 이게 기회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이전 고점 $150를 그 정도 먹을 폭이 있었고, $150 넘어섰고요. 그다음에 지금 $170까지 왔습니다. 조금 정체돼 있을 수도 있죠, 엔비디아 주가가. 하지만 당장의 고점을 맞을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다. 그래서 서서히
올라가면서 옆으로 횡보할 것이고 또 올라가면서 뭐 그런 흐름이 나올 건데 결국에는 나스닥 고점이 엔비디아 고점이 되겠죠. 자, 이거는 계속 진행형이고요. 사실 제가 반도체 쪽에서 그동안에 많이 밀어드리고 있던 종목군들은 이 외의 종목군들입니다. 브로드컴, AMD, TSMC, 뭐 ARM 이런 것들이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브로드컴, AVGO. 이거는 정말 장기 투자를 하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엔비디아처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게 4월 달에 급락을 해서 150달러였는데 이 자리도 좋고 여기가 200달러입니다. 200달러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장기 투자하시라고 해서 뭐라고 그랬죠? 이전 고점을 넘을 거라고 그랬죠? 이전 고점이 얼마? 250달러였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빅테크들 자체 AI 칩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당연할 거 아니에요? 브로드컴이 뭘 잘합니까? ASIC, 주문형 반도체 그거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상단을 좀 열면서 주가 레벨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0달러 이전에도 250달러 돌파하기 이전에도 제가 장기 투자 시작하시라고 그래요. 이거 넘을 거니까 정말 길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300달러 부근에 왔습니다. 뭐 300달러 넘을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미국 시장 나스닥 고점이 이들 고점이 나올 텐데 지금 당장 있는 고점을 운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브로드컴 계속해서 가는 게 맞다 말씀드리고 제가 아마 그 출장 가기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두 번째 AMD 한번 보겠습니다. AMD는 많이 가려져 있던 주식이에요. 그죠?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티커는 AMD입니다. 사실 227달러 정도 하다가 좀 떨어졌는데 이 AMD는 뭘 잘하냐? 두 가지를 잘하죠. 어디랑 경쟁하고 있냐? 첫 번째 엔비디아랑 경쟁하고 있고 그죠? 하나는 인텔이랑 경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하고는 GPU를 경쟁하고 있고 인텔하고는 CPU를 경쟁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점유율을 조금씩 갉아먹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건 6월 달쯤 소개를 해드렸어요. 120달러 정도. 지금 어느 정도 170달러 정도 올라왔습니다. 야, 너 이거 얼마 갈 것 같아? 전고점 때 220달러 트라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길게 가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암홀딩스 한번 보겠습니다. 암홀딩스. 암홀딩스는 팹립 사업체, 그러니까 반도체 IP 설계 업체예요. 뭐 CPU, GPU, 뭐 NPU 다 하는 거죠. 설계, 뭐 라이센스 다 합니다. 암홀딩스는 상장을 어디서 했냐면 사진 내려주시면 왜냐하면 이거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뭐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2023년에 상장을 했어요. 그때 얼마였냐면 70달러에 상장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떨어져서 제가 50달러 정도면은 바닥이니까 바닥 투자 시작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냐? 150달러 올라왔다가 여기 200달러 조금 못해서 190 정도 됩니다. 지난 1년 동안은 관망 분위기였고 제가 지난달 초부터 다시 130, 140부터 해서 암홀딩스를 밀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180달러, 190달러의 전고점을 저는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암홀딩스 이것도 좀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밤 미증시에서 가장 괜찮았던 종목은 테슬라, 팔란티어, AMD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테슬라는 잡음이 많죠. 뭐 정치권 뭐 이슈도 있고 트럼프하고 결별하면서 그런 잡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실적도 좋지 않았고 그래서 사실 주중에도 이렇게 급락을 했고 또 간밤에는 또 다시 돌려놨습니다.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변동을 한 20% 깔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대하는 테슬라의 미래는 FSD, 로보택시 시장의 한 축을 가져갈 것이고 휴머노이드 로봇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쪽에서는 모델2 저가형 모델이 조금 지연됐지만 내년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 간밤에는 근데 왜 올랐느냐? 샌프란시스코인가요? 로보택시 시범 출시를 한다. 그런데 또 하나 유튜브에 재미난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뻐꾸기 주식 아침에 올려드렸죠, 새벽에. 테슬라가 영국 런던에서 FSD 첫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교차로가 어디냐면 런던의 매직 라운드 어바웃이라는 교차로입니다. 그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 영상을 한번 보시면 그 복잡한 교차로를 테슬라의 FSD가 무난하게 통과해서 첫 시범 운행에서 성공을 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밤에 좀 올랐는데 아무튼 뭐 이거는 시간을 할애하는 게 맞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두어 개 더 보겠습니다. 보잉.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회사잖아요. 보잉. 요즘 트럼프도 많이 밀잖아요. 강매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네, 강매를 하고 있죠. 제가 이거 160, 170, 180, 190달러, 200달러에서도 계속 장기 투자 의견을 드렸습니다. 어느덧 230달러 수준에 왔고요. 제가 출장 가기 2주 전에도 이 주식을 또 소개를 해드리고 갔거든요. 어느덧 230입니다. 너는 이 주식이 얼마 정도 갈 것 같아? 이건 주봉으로 한번 보시죠. 직전 고점이 대략 여기입니다. 한 270 정도 되고요. 전고점은 440달러입니다. 이 전고점 440달러가 언제냐면 737 맥스 추락했을 때, 그래서 운항정지 됐을 때 그때예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 맞았고 뭐 이런 흐름에서 지금 200달러에서 계속 오가고 있는데 장기전후는 뭐 250달러 좀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제가 2차 전지주들을 많이 밀잖아요. 그죠? 오늘도 많이 얘기하겠지만 지금 리튬 관련해서 미국의 알버마리라는 회사가 있어요. 티커는 ALB입니다. 요거는 지금 일봉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사실 한 330달러 정도 하다가 2차 전지주들은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 주식들도 마찬가지, 다 똑같은 모양이에요. 근데 근래 들어서 저점을 잡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리튬 가격이 왜 오르는지 아세요? 좀 뒤에 이따가 얘기해 드릴 텐데 아무튼 리튬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라옵니다. 지금 리튬 가격이 킬로당으로는 50위안 정도 했었는데 올해 이게 지금 70위안을 지금 넘어섰고 톤당으로는 7만을 넘어섰습니다. 그죠? 알버말, 자 이거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미국 주식은 이 정도 얘기하고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종목군들은 잠시 뒤에 이 방송 끝나고 드라이빙 토크에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아마 한국 증시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네, 한국 증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 증시는 한 주 동안의 분위기는 뭐 전체적으로 숨고르기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코스피인데요. 코스피도 뭐 지수가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뭐 21선을 깨는 것도 아니고 뭐 3,100선이 뭐 깨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최근에 800선 넘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800 넘었고요. 800 한 27포인트까지 갔다가 지금은 조금 눌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번 한 주 동안의 분위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 증시는 이제 관세 협상 이것이 사실은 8월 2일 시한을 앞두고 뭔가 그 전에 결과물을 만들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이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겠죠. 2+2 협상이 조금 지연되면서 그죠? 그 우려감들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그러면서 관련한 종목군들도 한쪽에서는 좀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좀 밀렸고 다른 한쪽에서 관세랑 상관없었던 종목이 좀 쉬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뭐 나오는 얘기로는 뭐 생산적으로 뭐 얘기가 잘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 한국도 농산물 쪽도 이제 개방을 한다라는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트럼프는 지금 어디 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25일부터 29일까지 스코틀랜드에서 골프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누구와? 로트닉 상무장관이랑 더불어서. 자, 일본과의 합의를 이루었고 EU 그리고 우리도 조만간 합의를 이룰 텐데 아마 조만간에 극적으로 이루어지겠죠. 시장이 어느 순간 반영이 될 것이고 아무튼 이거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시한 이전에 뭐 마무리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걸 좀 넘어갈 것이냐, 이건 이제 종목 전략으로 가서 좀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그 반도체하고 또 의약품, 이거 품목관세는 다음 주 정도에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도체하고 의약품, 품목관세는 다음 주 정도 이제 뭐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처음에 세게 때리겠죠. 맞아, 세게 때립니다. 그리고 나서 협상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쪽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오랫동안 기다렸잖아요. 도대체 얼마인지. 그 불확실성을 벗는 시점이죠. 일단 세게 때리니까 악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나 또 제약바이오나 이런 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 영향이 일단 아마 뭐 매도를 해야 되는 뭐 그거보다는 기다렸다가 또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일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일단 처음에 세게 때리니까요. 물론 또 의외의 반응이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건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서 우리의 전략은
좀 심플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고 그 안을 속속들이 들어볼 수도 없어요. 네. 일단 관세 협상 타결 전에 사실 이번 주 좀 기대를 했죠. 그 전에 미리 좀 2+2를 필두로 해서 뭔가 분위기가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오는 이런 걸 기대했는데 이것이 다시 불확실해졌다. 그러면서 뭐 반도체라든지 또 관세 피해 종목군들,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약간의 변동이 좀 생겼고 특히 코스닥이 조금 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최근에 조금 좀 숨고르기를 보이던 조선이나 뭐 방산이나 지주나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관세 협상이 좀 마무리가 되고 타결이 되었다. 그러면 그 반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전까지는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 그래서 심플한 전략은 뭐냐면 관세 협상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은 차분히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요. 또 한쪽에서는 결국에는 그냥 수급을 쫓아가는 게 좋겠다. 외국인들 뭐 사? 기관 투자자들 뭐 사? 뭐 투신 연기금들은 뭐 사? 뭐 이거 쫓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잠시 뒤에는 제가 여러분들 이거 좋아하시죠? 수상한 매집주 추적하는 거 이거 좀 이따가 좀 진행해 보도록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뭐 이벤트도 많고 뭐 실적부터 해가지고 뭐 국내 뭐 삼성전자도 다음 주에 확정치가 나오고요. 뭐 이런 내용들 다음 주에 좀 많은데 그래도 다음 주가 어떤 분기점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8월 1일 기점으로 해서 자 요거는 차분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섹터로는 첫 번째는 이제 반도체 뭐 꾸준히 얘기해 드렸으니까요. 반도체 먼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반도체는 지금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이 시점까지는 좀 기간 조정으로 흘러갈 수 있다. 최근에 기대감으로 좀 올라오긴 했었는데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이 좀 올라오긴 했는데 조금 이것이 지연된다 보니까 다시 좀 늘리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자 일단 바닥을 여러분들 제가 잡아드렸나 삼성전자로는 여러분들한테 욕먹을 일이 없죠. 왜냐하면 5만 원 중반에 야 이거는 시간 투자를 꼭 하셔야 된다. 정말 좋은 기회가 왔다. 삼성전자 5, 6, 7, 8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5만 원대 사서 6만 원, 7만 원, 8만 원, 9만 원 가보자. 그죠? 지금 삼성전자가 저점 대비해서 한 20% 이상 올라왔다가 조금 이번 주에 좀 빠졌습니다. 조금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차분히 저점은 좀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이거 자세한 거는 오늘 할 얘기가 많아서 이제 뒷부분에 하고요. SK 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지난번에 제가 지난 5월 달이죠. 전고점을 넘을 것이다. 최근에 재미난 내용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SK 하이닉스 다소 좀 정체 구간에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숏. 그다음에 CT는 삼성전자에 대한 롱. 그런데 HSBC가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36만 원 이상, 39만 원인가요? 상향을 합니다. 이번에 SK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얼마예요? 9.2조죠? 삼성전자 얼마였습니까? 4.6조였습니다. 딱 2배입니다. 곱하기. 올 1분기 때 한 6조 정도 됐었나요? 그래서 올 한 해 놓고 보면 40조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HSBC는 50조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빠지고 있는데 뭐 한 25만 원 정도 오면 또 다시 저점 만들고 그래서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만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뭐 삼성전자는 좀 분산을 하는 것도 좋겠다. 그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시간에 이오테크닉스나 SNS텍이나 이런 종목군들 잠깐 한번 볼게요. 지금 바닥에서 지금 계속해서 바닥을 좀 만들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소개해드리고 50% 올랐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SNS텍, 블랭크마스크, SNS 삼성전자가 지분 8%를 가지고 있죠. SNS텍도 3만 원대 소개해드리고 지금 5만 원 찍고 뭐 이렇게 잘 가고 있어요. 이건 SNS텍이에요. 물론 조정도 나오고 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반도체주들은 지금 다 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관세 불확실성은 좀 벗는 시점까지 차분히 기다리실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지분을 11.7% 가지고 있는 YC 장비단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YC. 네. YC 주가도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차분히 기다려볼 만하다. 그죠? 예, 차분히 기다려볼 만하다. 그리고 예를 들면 반도체 장비단이나 소재나 이런 종목군들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도 관세 불확실성을 벗고 나면 그죠? 일단 아까 말씀드렸죠. 품목 관세 때리고 나면 일시적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나서 족쇄가 풀리는 것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제가 드라이빙 토크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2차 전지 얘기할 거거든요. 2차 전지는 제가 3주 전에도 굉장히 강조를 해드리고 갔습니다. 심지어는 대형 셀업체들, LG에너지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 같은 그런 종목군들도 바닥에서 투자를 시작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갔다 왔는데 전체적으로 뭐 2차 전지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요즘에? 기대감도 좀 생기고 뭐 저점 매수하신 분들 수익률도 좀 괜찮고 그분들의 생각은 야, 앞으로 내가 이걸 가지고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죠? 2차 전지가 바닥 탈출을 진행하고 있다. 자, 그 이유는 몇 가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 첫 번째는 뭐 중요한 뭐 주가가 워낙 바닥에 있었고요. 근래에 미국이 여러분들 중국산 흑연에 대해서 93.5%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비 판정이 있었습니다. 그죠? 음극재를 원천 차단한다는 거예요. 음극재 소재니까 그게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음극재 퇴출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사실은 수급의 변화가 생겨야 되거든요. 반도체도 바닥 잡을 때, 바닥을 만들 때 과거에 감산 이슈가 컸었는데 지금 중국에서 감산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7월 초인가요? 뭐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7월 초에 시진핑 주석이 중국 재경경제위원회에서 지금 중국의 어떤 과잉 생산되고 있는 것들, 과다 출혈하고 있는 경쟁하고 그러면서 과잉 출혈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그걸 규제와 그죠? 제도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철강, 뭐 전기차, 뭐 2차 전지 소재, 태양광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이게 빠르면 이달 말쯤에 중국의 그 아마 가이드라인이 이달 말쯤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베센 재무장관이 이게 다음 주에 미국하고 중국도 3차 무역회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앞서 베센 재무장관도 중국에 어떤 뭐 주문을 한 게 있죠. 야, 너희들은 생산을 좀 줄이라고 제조업 중심으로 생산을 줄이고 소비를 좀 더 소비 쪽으로 중심을 좀 두는 게 좋겠다. 그죠? 이런 쪽으로 자꾸 방향을 좀 가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반사이익을 누가 누릴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에요. 최근에 리튬 가격이나 태양광 가격이 계속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 아까 얘기해 드렸죠. 그죠? 지금 7만 달러. 톤당 7만 위안이죠. 7만 위안을 넘어섰습니다. 최근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몇 가지 종목 한번 보여드릴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 제가 오페라하우스 앞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네. 또 3주 전에 야, 이거 이제 바닥 이 셀업체들도 이제 좀 주목해 보셔야 된다. 바닥 투자를 시작하셔야 된다. 몇 년 동안 우리 안 했습니다. 그죠? 지금 저점 대비 얼마? 16%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 업체하고 그 소송전에서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라는 소식도 좀 있었는데 잘 보시게 되면 이번 주에 목요일 날만 LG에너지솔루션이 9% 올랐고요. 보통 힘없을 때는 이게 그냥 음봉으로 이렇게 막 깨졌었는데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 어느새 30만 원 초반에서 지금 36만 원대까지 올라왔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제가 똑같이 얘기해요. 삼성 SDI 가장 뒤처져 있는 삼성 SDI 대규모 적자. 하지만 그것이 바닥이다. 최근에 삼성 SDI도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BM도 지금 바닥 소개해드리고 나서 지금 얼마입니까? 그게 9만 원대부터 해서 10만 원, 지금 11만 원대인데 12, 13 이렇게 서서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좀 전에 이제 뭐 얘기는 해드렸는데 사실 눈에 딱 띄는 뭐 2차 전지들이 왜 오를까 이런 눈에 딱 띄는 딱 떨어지는 재료들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3주 전에 무슨 얘기 들었냐면 그냥 곳간이 비어 있다, 주머니가 비어 있다, 주인이 없다. 그래서 누가 툭 건드리면 그냥 오른다는 거예요. 재료가 좀 나오면 그냥 툭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자, 포스코 퓨처 한번 보실래요?
그때 이 얘기 드렸잖아요. 물론 포스코 퓨처엠은 제가 그 얘기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장기간 떨어졌다가 유상증자 할 때 망하지 않는 회사가 유상증자, 그게 바닥이라고, 그냥 바닥 잡으시라고 했죠. 포스코 퓨처엠 지금 얼마입니까? 16만 원 찍고 조금 살짝 내려왔습니다. 유상가 얼마였습니까? 9만 6천 원이었습니다. 9만 6,700원인가? 그죠? 다 받으시라고 했죠. 그죠? 포스코 퓨처엠은 좀 전에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 중국산 흑연 반덤핑 관세, 이게 최종 판정은 아마 12월 정도 될 것 같아요. 12월. 그리고 미국의 어떤 공급망에서 퇴출시킨다는 거죠. 중국의 저가형 음극재, 이게 킬로그램당 한 2불 정도 공급되거든요. 포스코 퓨처엠 경쟁력이 좀 떨어졌어요. 왜? 좀 비싸. 얘는 한 2불 후반 정도 되는데. 근데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로 해서 포스코 퓨처엠 굉장히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국내 뭐 미국 진출해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온이라든지 뭐 SDI 뭐 이런 회사들이 다 어디 거 쓰겠습니까? 포스코 퓨처엠은 그만큼 생산 능력 가지고 있고. 그 이번 주에 최근에 18일 날 지난주군요. 중중에 24%나 급등했는데 지금 숨고르기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고요. 곡간이 비어 있는 건 맞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LNF도 한번 볼까요? LNF도 같이 바닥 투자 의견을 좀 드렸는데, LNF도 사실 지금 지난 저점 우리 뭐 3주 전 대비해서 좀 서서히 올라와서 한 20% 이상 올라오고 있는데 그냥 순항 중입니다. 예.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이 시간 통해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바이오주들도 많이 올리고 하죠. 바이오텍 전성시대가 온다고 2023년 1분기부터 제가 1년 반 동안 얘기했습니다. 알테오전부터 해서 뭐 리가켄 바이오 뭐 그죠? 뭐 삼천당 제약이니 뭐 그죠? 그 이후에 ABL 바이오 뭐 말 나온 김에 오늘 드라이빙 토크에서는 지금 앞서가고 있는 이런 회사 바이오테크 주식들 중에서 못 오른 거 하나를 드라이빙 토크에서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2차 전지는 그래요. 근데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소개해드리고 우리 캐스터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 잠깐만요. ETF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364980. 이게 타이거 2차 전지 탑 10이에요. 지금 타이거 2차 전지 탑 10은 2만 6천 원 정도 고점이어서 최근에 많이 회복을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이죠. 근데 이게 요거는 셀 업체들이, 대표 셀 업체들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364980 요거 참고하시고요. 또 하나 461950. 이거는 2차 전지 핵심 소재만, 그러니까 셀 업체들 다 필요 없이 소재만 있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소재 업체들이 여기 다 편입이 돼 있어요. 탑 10이. 요거는 지금 4,000원대를 넘어서서 차분히 올라서고 있습니다. ETF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수상한 매집도 곧바로 진행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도체하고 2차 전지까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좀 전에 제가 그런 얘기 들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뭐 지수가 막혀 있으니까 소위 메이저 수급을 좀 쫓아가 보자. 자, 지금부터는 수상한 매집주들,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들, 그 안에 뭐 투신이나 연기금, 증권보험 이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 있게 푸시를 하는지, 주식을 사들이는지 한번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카오페이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종목군들이 어제 조금 돌아서긴 했어요. 카카오페이는 개별 재료도 좀 가지고는 있는데, 그죠?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지분을 6%인가요? 그래서 5% 이상 이제 공시를 했잖아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법안도 다음 주에 발의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내용들 좀 있었는데, 자, 이 시간은 이제 수급을 통해서 보는 거니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제 주가가 근래 계속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주가가 이런 식으로 계속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어제 좀 뭔가 좀 변하는 이런 흐름이 좀 있었는데, 잘 보시면 개인들이 어제 49만 주를 털립니다.
외국인들은 그 사이에 계속 팔았어요. 그러다가 사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제 30만 주 정도 사들였고 기간계가 15만 주. 그 사이에 투신 연기금이 한 6만 주 정도 사들였어요. 연기금도 사실은 계속 팔다가 지금 이 가격대에 이제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자, 이거를 우리는 이제 수급의 변곡점이다. 그렇죠? 카카오페이. 자, 두 번째는 LG CNS가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죠. LG CNS도 주가가 6월 달에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이 급등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올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린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들, 그 안에 투신 연기금이 모두 다 합심해서 주가를 5만 5천 원대부터 해서 10만 원까지 끌어올렸거든요. 근래 들어서 계속해서 조정이 있다가 어제 61선 부분에서 조금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어제 개인들이 드디어 매도로 돌아왔습니다.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들, 투신 연기금도 매수로 전환되는 첫 번째. 자, 이들이 계속해서 사들이는지 여부는 다음 주 이제 나오게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2차전지 쪽에서 에코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는 어제 기관들이 장중에 매수를 쭉 하다가 막판에 조금 팔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한 56만 주, 저는 이걸 좀 의미 있게 봅니다. 이 정도 물량이. 개인들이 근래 들어서 가장 많이 매도한 53만 주를 매도했거든요. 그래서 자, 에코프로도 근래 보시면은 4만 원 초반대, 그죠? 그다음에 4만 원 중반대 횡보 계속하고 있죠. 121선 허물려는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아까 뭐 내용은 쭉 말씀을 드렸는데 돌아가면서 그날 수급이 몰리는 종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에코프로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화솔루션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솔루션. 태양광주들은 몇 가지 이제 이슈가 있어요. 태양광주들은 뭐가 있냐? 미국에서도 태양광 그 세액 공제해 주는 게 2032년까지로 이제 확정이 되었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이 대규모 구조 조정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 태양광 쪽 같은 경우에도 폴리실리콘 가격이 톤당 거의 4만 위안 정도에서 지금 한 15%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조정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 다음에 국내 AI 고속도로, 신재생, 태양광.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뭐 실적도 다음 주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어제 그동안에 계속 박스권에 이렇게 머물다가 어제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개인들이 무려 100만 주를 매도합니다. 이 물량을 외국인들, 기관 투자들, 연기금까지 받아가는 거죠. 근데 근래에 보시면 연기금은 꾸준하게 계속 사들였어요. 쉬지 않고 계속 사들였어요. 그렇죠? 뭐 하루 이틀 좀 매도는 있었지만 계속 이게 거의 3만 원대 중반부터 4만 원 아래에서 계속 사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를 저는 수급의 변곡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동안에 매집했던 이 부분을 감안을 해보면 전고점을 넘을 것이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드라이빙 토크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볼까요? 포스코 홀딩스. 이거는 제가 아마 3주 전에 출장 가기 전에 전화 상담 진행했었죠. 전화 상담했었어요. 예, 포스코 홀딩스 더 오를 거라고 잘 들고 계시라고 아마 그분이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포스코 홀딩스는 지주 쪽으로도 그죠? 지주, 2차 전지, 자원 다 엮여 있습니다. 장기간 주가가 떨어져 있어요. 야, 과거에 76만 원 하던 게 25만 원, 30만 원, 지금 30만 원 살짝 넘어가 있거든요. 근데 근래 이 네모박스 구간을 잘 보시면, 그렇죠? 네모박스 구간을 잘 보시면 포스코 홀딩스는 연기금이 거의 쉬지 않고 한 달 내내 사들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들 연기금까지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 이 30만 원 이상에서도 계속해서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전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